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란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의 요소가격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상대가격 균등화하고 절대가격 균등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대가격 균등화라고 하면 두 나라의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의 웨이지 렌탈 레이쇼하고 상대 국가의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같아진다는 것이 상대가격 균등화가 되겠고요. 요소의 절대가격 균등화는 무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의 요소의 절대가격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국의 임금, B국의 임금, A국의 임대료, B국의 임대료가 서로 같아진다는 것이 절대가격 균등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요소 상대가격 균등화를 증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 함수가 같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제화가격과 요소가격 간의 1:1 대응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까만 선은 A국의 1:1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이 파란 선은 상대국가 B국의 1:1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A국의 무역 이전 가격이 P고 B국의 무역 이전 가격이 P 스타다. A국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A국의 경우에는 임금 임대료 비율이 더 낮고 B국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임금이 더 비싼 거죠. 더 높은 거죠. 임금 임대료 비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제화가격이 PW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단일의 제화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 나라 모두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 웨이지 렌탈 레이쇼 W에서 서로 같아지게 된다 하는 것이 요소의 상대가격 균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소 절대가격 균등화를 설명해 주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자,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의 제화가격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의 상대가격, 제화의 상대가격이 같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제화가격과 요소가격 간의 1:1 대응관계 그것에 의해서 상대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나라에서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나라의 생산 함수가 같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다면 두 나라에서 엑스제를 생산하는 생산 방식, 다시 말해서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두 나라에서 같을 것이다. 자, 자본 노동 비가 같다면은 이것에 의해서 한계 생산성도 두 나라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 B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성, 또 A국의 자본 한계 생산성, B국의 자본 한계 생산성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소 가격, 요소 보수라는 것은 저하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성인데 한계 생산성도 같고 저하 가격도 같아지게 되니까 두 나라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임대료도 생산성, 한계 생산성 같죠? 저하 가격 같기 때문에 임대료도 두 나라에서 같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요소의 절대가격 균등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 요소 가격이 실제로는 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국가별 제조업 시간당 임금입니다. 제조업에서의 시간당 임금. 자, 보시면 독일은 시간당 임금이 45불, 미국은 35불, 그리고 중국은 1.7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간당 임금은 약 20배. 다시 말해서 중국의 임금은 미국 임금의 약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역을 하게 되면 요소 가격이 균등화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가마다 임금의 차이가 날까? 이 예측과는 달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는 국가마다 노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국가마다 기술 수준,
다시 말해서 생산함수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핵시오린 모형으로부터 유도가 된 것이고, 이 핵시오린 모형에서는 두 나라의 노동의 질이 같다,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노동의 질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기술 수준과 중국의 기술 수준이 다르고,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과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핵쇼린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요소 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한다면 요소 가격이 같아질 이유가 없게 되겠고요. 또 운송비, 관세 등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재화 가격이 국가마다 달라진다면 당연히 요소 가격도 같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요소 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갖는 의미는 재화의 이동이 요소 이동을 대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나라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고 이 나라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면 이 나라의 임금은 이 나라의 임금보다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이쪽에 있는 노동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동하겠습니까?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이쪽의 노동자들은 이쪽으로, A국의 노동자들은 B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설령 노동자들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화가 이동하게 되면, 노동집약제인 X제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나라의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노동집약제를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재화에 노동을 담아가지고 수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풍부국에서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한다면 이것은 노동을 내보내고 자본을 수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 유출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자본풍부국에서는 노동이 유입되니까 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두 나라 임금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노동풍부국에서 이 X제를 수출하게 되면 노동이 이쪽으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됨에 따라서 마치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지는 것처럼 재화의 이동으로 인해서 임금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역이 요소 이동과 같은 효과를 주어서 두 나라의 요소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역 이후 국가 간 요소 가격은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 수준이 다르거나 또는 노동 생산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임금 수준이 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의 임금이 수렴해 간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임금이 같아지지 않더라도 과거보다는 국가 간 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서 X제를 노동집약계 X제를 수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임금이 같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노동이 풍부한 나라의 임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본이 풍부했던 나라의 임금은 노동집약제 유입으로 인해서 임금은 하락함으로써 두 나라의 임금의 차이가 점점점 줄어든다, 수렴해 간다는 것을 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주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